외교관의 해외 근무, 이거 두고 신이 내린 직장이다, 심지어는 포석류가 아니냐, 뭐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자,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그 속사정,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아니, 해외 나가서 편하게 쉬고 애들 교육까지 싹 해결하는 거 아니야. 네, 재외공관 근무를 이렇게 보는 시선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모두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아주 극소수, 일부의 이야기일까요? 궁금하시죠? 자, 그럼 먼저 이 포상 휴가라는 시선, 도대체 해외 나가서 한 1년 푹 쉬고 와야지 같은 말이 왜 나오게 됐는지 그 인식의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뭐든 비판하기 전에 팩트부터 체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숫자로 보는 현실은 어떨까요? 대한민국 외교 인력의 진짜 모습, 데이터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우선 대한민국 외교부 전체 직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약 2,500명 정도 됩니다. 일단 이 숫자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와요. 이 2,500명 중에 무려 60%, 그러니까 1,500명이 해외에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부에 있는 사람은 1,000명뿐이고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는 사실상 해외가 그냥 주된 일터인 셈이죠. 그럼 이 규모 너무 많은 거 아니냐고요? 다른 나라랑 비교해보면 그림이 좀 달라집니다. 바로 옆 나라 일본하고 인구 대비로 보면요, 오히려 우리가 적은 편이고요. 심지어 네덜란드 같은 나라도 우리보다 외교부 덩치가 더 커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이 너무 많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럼 조직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면 도대체 포상휴가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이제 진짜 문제의 본질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해외에서 일하는 공무원을 보면 사실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외교부 소속의 진짜 직업 외교관들이에요. 이분들한테 해외 공관은 커리어를 걸고 성과를 내야 하는 정말 치열한 전쟁터 같은 곳이죠. 근데 문제는 다른 한쪽, 그러니까 다른 부처에서 파견 나온 주재관이라는 자리에서 생기기 시작합니다. 주재관이 뭐냐고요? 쉽게 말해서 외교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정부 부처,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나 농림부 같은 곳의 전문가가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해외 공관에 파견 나간 공무원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제도의 허점이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 정말 한 번 들으면 절대 잊어버릴 수 없는 아주 기가 막힌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 사람이요, 무려 9년 동안 중국 한 곳에서만 쭉 근무한 일이 있었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비결은 바로 소속 갈아타기였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처음 3년은 식약처 주재관으로, 임기가 끝나니까 그 다음 3년은 보건복지부 주재관으로, 그리고 마지막 3년은 농림부 주재관으로 간 거예요. 네, 맞습니다. 9년이요. 한 사람이 한 나라에서 소속 부처만 바꿔가면서 9년을 있었다는 거. 이건 뭐 이 제도의 허점이 얼마나 큰지를 그냥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요? 아주 간단합니다. 각 부처가 주재관을 자기들끼리 따로따로 뽑기 때문이에요. 이 부처 간의 칸막이, 이 분리된 선발 시스템이 바로 이런 꼼수가 가능한 통로가 되어버린 거죠. 자, 그럼 이 명백한 시스템의 구멍, 이걸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이제 해결책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해결책의 핵심은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책임을 확실하게 묻는 거예요. 주재관을 뽑고 평가하는 방식부터 싹 뜯어 고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대사 같은 현지 공관장에게 소속 불문하고 모든 직원을 평가할 권한을 제대로 주는 겁니다. 우리 부처 사람 아니니까 이런 거 없이요. 그리고 그 평가 결과가 한국에 돌아왔을 때 승진이나 자리에 진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거예요. 공관장이 자기 팀으로 일하는 사람이라면 소속이 어디든 상관없이 책임지고 관리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진짜 팀장의 권한을 주자는 겁니다. 이게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라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과연 성과평가라는 제대로 된 시스템이 내 식구 챙기기라는 부처이기주의의 높은 벽을 정말로 허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고민해 보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최종적인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